이춘재의 강도 예비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또 범죄자들의 특이한 특성이기 때문에 추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저는 그래, 너도 오나지가 한 가지다. 수사망을 치면 수사망이 쪼여올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때 뛰는 놈이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춘재의 구속 영장을 보면은 1989년 9월 26일 이춘재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의 김모 씨의 집에 면장갑과 20cm 칼 한 개를 들고 대문을 통해 침입을 하였다. 방문 앞에서 집안을 살피다가 집주인에게 발각이 되었고 바로 체포가 되었다. 1990년 2월 7일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춘재는 항소를 했고 4월 19일 열린 2심에서 이춘재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을 감안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이춘재는 풀려났다. 이때 판결문에 적힌 이춘재의 가명 사유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점도 있었다. 이춘재가 이때 왜 강도 예비 사건을 벌인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돈이 필요해서 강도를 벌이려고? 두 번째, 돈이 필요해서 강도도 하고 여자가 있으면 또 강간도 해가지고 재미도 보려고. 세 번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춘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임수다. 세 번째, 이춘재의 속임수다. 물론 더 많은 이외의 가설도 많겠죠.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판결을 보면 잡힌 것도 좀 웃겨요. 20cm의 칼을 든 남자가 방문 앞에서 기웃기웃대다가 바로 체포가 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도망을 안 가나? 아니, 주인한테 걸렸으면 뛰어야지. 왜 집 앞에서, 방문 앞에서 잡혀? 그리고 아니 20cm 칼 든 20대 남자를 집주인이 뭔 수를 잡어? 경찰이 그 당시에 그렇게 빨리 출동을 해가지고 잡았나? 아니 칼 든 남자를 어떻게 제압을 했지? 집주인이 총을 들었나? 이거는 속임수다. 이 방법이 범죄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속임수예요. 큰 사건들을 보면은 범인이 의심을 받을 때쯤 되면은 그때 범인들은 어디가 있냐면요, 감옥에 가 있다. 만약에 아니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만약에 살인죄로 의심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죄로 의심을 받을 것 같으면 다른 지역 가가지고 강도나 강간 절도해가지고 감옥을 가는 겁니다. 왜? 감옥이 수사망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DNA 검사가 부실했던 예전에는 더 했겠죠. 근데 지금도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DNA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뭐 국가수에서 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은 뭐 걸리는 거죠. 이 부분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예를 두 개를 제가 들을게요. 2001년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아시죠? 이 사건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미제 사건으로. 드들강 유역에서 당시 19살 여고생이 박모양이 피살 당한 채 이제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죠. 근데 여기 범인 김 씨는 드들강 사건 직후에 개를 12마리를 훔쳐가지고 교도소로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지레짐작 수사가 자기한테 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수사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개 12마리 훔쳐가지고 감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장기 미제 사건이 됐죠. 이 범인 입장에서는 살인이 발각돼가지고 무기징역 사는 것보다 개를 절도로 감옥 가가지고 조금 살다 온 게 낫죠. 범인 김씨는 출소 후에 그렇죠. 오나지가 한 가지다. 또 다시 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리고 2005년에 청주 연쇄 살인 사건. 1994년에 범인 김씨는 괴산에서 같이 당구 치는 사람이 반말을 한다고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농로에다 유기를 하는데 좀 있다가 살해한 사람의 시체가 발견이 되고 당연히 당구를 같이 쳤으니까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인 김씨는 곧바로 성폭행을 저질러서 징역 3년 6월 징역을 받고 교도소를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미제 사건이 됩니다. 그럼 김씨는 출소 어떻게 했느냐? 그 오나지가 한 가지다. 2005년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자, 다시 이춘재를 보면 6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6차 사건 이후인 1986년 8월경에 이춘재는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습니다. 왜? 6차 사건 발생한 장소가 이춘재의 집에서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동네 주민의 제보로 아주 강력한 조사를 받았겠죠? 왜? 유력한 용의자였으니까. 자,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받고 나서 이춘재가 무엇을 했느냐? 7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7차 사건 아시죠? 1988년 9월 7일 날 발생을 했죠. 이때 이춘재가 위험한 레이스를 펼칩니다. 버스에 타가지고 수원행 버스를 타가지고 목격이 되면서 몽따주가 완성이 되죠. 6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고 7차 사건에서 위험한 레이스를 펼쳤다. 자, 그 다음에 8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8차 사건이 발생을 하고 경찰 수사 중에 1988년 말부터 1989년 4월까지 이춘재는 또다시 유력한 용의자로 재수사를 받습니다. 2번에 걸쳐서. 자, 6차 사건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고 7차 사건에서 위험한 레이스를 펼쳤죠. 그러면 8차 사건에서 2번의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레이스를 펼치겠죠. 재수사를 받은 지 5개월 후에 1989년 9월 26일 강도 예비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200일간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었다. 즉, 감옥으로 튀었다. 근데 이때 왜 감옥으로 튀는 레이스를 펼쳤을까? 즉, 추가로 조사받은 2번의 재수사에서 이때 뭔가 똥줄이 타는 일이 있었다. 똥줄이 탔으니까 생각하다가 감옥으로 튀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위의 두 사건과 동일하죠. 이춘재는 200일 후 나와서 오나지가 한 가지다. 7개월 후 9차 사건 1990년 11월 15일 13살의 여중생을 살해합니다. 이 9차 사건이 전체적으로 보면 9차 사건이고 화성 사건으로 보면 이제 8차 사건입니다. 그럼 화성 사건으로 8차 사건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7차 사건이 일어나고
8차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27개월이었잖아요. 그 27개월을 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 냉각기다 아니다 공백기다 뭐 군대를 갔을 것이다 어? 뭐 군대 기간이나 딱 맞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잖아요. 얘는 감옥에 가 있었어요. 경찰 조사 2번 받고 감옥에 200일 동안 있었다. 이춘재는 예상했던 대로 계략을 쓰는 사이코패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나지가 한 가지다. 그냥 제 주장이에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계략을 쓰는 놈이다. 분명히 또 한 가지 더. 이거는 BTK랑 매우 유사한 부분이거든요. 이춘재가 여자들을 끌고 가가지고 매듭을 짓잖아요. 그때 여자들이 왜 저항을 안 했을까? 거기에도 BTK 같은 계략이 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오겠습니다. 안녕.